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병이라고 도대체 그럼 뭐냐? 병은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이제 병이 밖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뭐 내 몸에서 어떤 체액이나 뭐 여러 가지 체질의 문제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냄새, 악취, 똥 냄새, 쓰레기 냄새, 뭐 이런 것들, 지저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 저건 저것 때문에 뭔가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냄새가 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런 걸 이제 위생주의자들 또는 이제 공리주의라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효용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효용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이제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젊은 일하시는 분들의 효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실비실 아파서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도시를 계획해야 되고 직장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나 이 당시에 뭐 여성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이제 일할 인력들만 이제 관심이 있는. 하지만 이제 이런 관심들이 있으면서 어쨌든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됐죠. 그런데 환경의 개선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이런 숨을 쉬는 그런 환경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뭘 먹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숨을 쉬는 환경, 어떤 호흡기 감염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패스트 같은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패스트 같은 것들, 패스트는 들어오면 다 이제 죽는 그런 병이었죠. 부자들은 딴 데로 떠나가지만 많이 죽는 그런 병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역학조사를 하거나 이제 보건관리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이제 멀리서 이제 환자를 이제 가려내고 집 앞에다가 이제 여기는 환자가 있는 곳이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코호트했죠. 여기 이제 그 코호트 격리 당한 거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호트 격리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이제 무조건 옳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콜레라라는 병이 있었는데요.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 우리나라는 지금 잘 생기진 않지만 외국 갔다 오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콜레라 같은 병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먹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물을 한꺼번에 먹고 있고 같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똑같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떤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뭐 패스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콜레라라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존 스노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마취과 의사인데, 마취과가 왜 이렇게 호흡 같은 거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여왕도 마취해가지고 얘기 나게 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를 보니까 환자들이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면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둘씩 날쑥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이 이제 생긴 곳을 잘 점을 찍고 거기에 이 펌프, 물 푸는 펌프를 찍었어요. 봤더니 여기 물 푸는 펌프 근처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데 그 멀리는 뭐냐? 펌프에 가까운 데가 만약 근처에 있으면 멀리 가는, 딴 데로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은 몰라도 이때는 균이 원인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이 펌프, 이 물이 문제 같아. 그래서 이거 펌프를 한번 그 손잡이를 제거해보자.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게 원인이었구나. 근데 추정을 하는데 뭔가는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공기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역학조사를 했는데 공기가 문제야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 이제 사제분이신데요. 이 교구의 사제분이에요. 소라는 교구의 사제분이신데
이분이 동네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는 누가 죽었고 이 집에는 누가 어디에 떠났고 어디에 설사가 있었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이 발생했던 원인의 첫 번째가 뭐 어느 경찰관의 아이가 이제 뭐 설사를 했는데 얘가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그 기저귀를 그 앞에서 이제 빨고 그물을 버리고 그랬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여기를 다시 땅을 파고 적합조사를 하니까 거기 펌프 옆도 지저분하고 역학조사를 따져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상황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확인해서 이게 앞뒤가 아구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계속 이제 해결 안 하고 있었는데 1858년에 엄청나게 똥냄새가 이제 그 템스강에서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으니까 바로 해결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개선하라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이때 인구보다 한 3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수도를 이용할 때 할 수 있는 규모의 이때 당시에 좀 나름 신식인 그런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제 상하수도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잡았다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책들에 보면 나오거든요. 좀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들,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필요하시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서울시에 우리 이제 중후관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주시는 이런 아구가 맞아야 되고 함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이라는 거죠. 누구를 격리하고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가 우선 인트로덕션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런 이유가 점점 이 병원체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은 약해요. 면역이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아픈 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환경들은 열악하죠.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환기를 많이 하라고 하고 그런데 다닥다닥 붙어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청도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밖으로서 뭐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을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면역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 감염병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게 물에 의해서 옮기는 수인성 감염병이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관병 요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인성 감염병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때 식중독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 수인성 감염병이라고도 말하고 우선은 그냥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꼭 균만 가지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계속 옮기는 그런 것만 생기는 게 있고 아니면 한 번에 그런 바이러스나 균 때문에 생기는 독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독소가 한 번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아픈 걸 나타내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중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독소는 전파되진 않겠죠. 독소는 한 번 생기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들이 전파가 된다면 계속 전파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만약에 음식을 통해서 옮겼으면 이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독소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이런 병이면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사하고 구토하는 거, 그죠? 설사 구토병이잖아요. 설사 구토병이 또 있는데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은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뇌수막염 같은 것도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막 반점 생기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비부료 폐혈증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 먹고 나서 요즘에는 요리 잘하시니까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마비 생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감염형이라는 거는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뭐가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크기도 차이가 나고 세균은 좀 크고 바이러스는 저희가 나노라고 말하는 나노 크기고 세균은 마이크로 크기거든요. 한 1000배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시작하는 것도 빨라요. 네,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균은 얘가 키워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은 걸려요. 근데 균이 내는 독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독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적인 분류로 보면 그 바이러스,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기생충, 혹시 외국 나갔다 들어오시면 가끔 이제 한 달 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생충 때문에 생기고 그러는데 예전에 나이 친구들은 예전에 다 우리 대변 검사 했잖아요. 그죠? 충남 검사 이런 거 기생충. 근데 요즘엔 거의 이런 거는 없고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고 대표적인 것들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이런 거가 사실 제일 흔하다고는 하고요. 계절마다도 좀 달라요. 계절마다 다른 이유는 이 균이 좋아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잘 자라고 잘 전파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노로바이러스 얘는 아주 징하고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있지만 이제 1에서 5월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은 있지만 연중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급수가 예전에는 다 이게 식품외교 감염이 다 한 급에 한 종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급수로 나눠지면서 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거고 그 언제 보관해야 시기가 좀 다른 게 차이지 이거는 뭐 행정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오심, 복통 뭐 이런 거고 시간 차이가 있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그러면 이게 복잡한 걸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식중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독소에 한 거는 독소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저희 의사들은 어떻게 아느냐면 사실 뭐 잘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대충의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황색포도알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먹고 나면 밥은 구토하고 나중에 설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으면 1시간에 5시간 초반에 되게 구토는 들어가니까 먼저 구토하겠죠. 그다음 설사는 더 내려가서 나니까 더 나중에 하겠죠. 장에서 설사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런 독소에 의한 것들 뭐 클로스트리dium, 퍼프린젠스 뭐 이름도 되게 괴상하고 황색포도알균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식중독균. 그런데 대개는 이틀 이내에 빠른 시간에 한 12시간부터 혼자 생기지 않고 뭘 먹었는데 여러 명에서 동시에 발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먹은 뭔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뭐죠? 보존식 이런 것들 이제 검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검사를 역학적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요즘에는 또 PCR 검사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알 수도 있다. 근데 얘네들은 독소가 빠지면 우선은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약한 분들은 탈수가 심하면 이제 입원해야 되고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설사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설사가 줄었고 내일 그냥 그러면 꼭 이제 잘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한테 옮기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틀, 3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생기는 병들 아까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전파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카피로박터라는 것 있는데요. 얘는 좀 오래 걸리는 균이에요. 균. 오래 걸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닭고기, 뭐 아니면 우유 이런 것들 먹고 이렇게 배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소의약은 항생제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요. 병원에 가도 그냥 대증요법 해요. 특별한 거 치료는 안 하고 이제 도와드립니다. 장티푸스 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티푸스 하면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메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리사시거든요. 근데 네.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롱아일랜드를 요리 잘하시는 아일랜드 요리사세요. 권장하신. 근데 우연히 그 집에서 장티푸스가 여러 명 발생이고 일부는 또 죽었어요. 근데 어느 역학조사하는 사람이 이 여자분의 생적을 찾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지나간 곳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의 대변에서
있더라고요. 이분은 장티푸스가 워낙에 열도 많이 났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증상 보균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옮긴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격리를 시켰어요. 지금 이게 이제 격리돼 있으신 격리병원에 있으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다 우선 이제 병원에 격리시켰다가 우선은 요리사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찾다가 또 이 여자분을 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 환자분이 평생 섬에 격리돼가지고 풍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격리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장티푸스는 아주 흔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유행은 되게 많았고 요리사 엄청 많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분만 격리됐어요. 이게 지금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때는 당연하게 격리됐었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을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증명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이제 낙인을 찍고 한 명이 이제 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장티푸스 멜이라고 이제 있고 지금도 물론 이제 장티푸스는 이게 이제 살모넬라 위장 감염은 동네에서 흔해요. 우리 음식 같은 거 먹고 잘 조리되지 않은 음식 먹고 이제 위장 감염이 잘 생겨요. 그래서 설사하고 이런 것들 일부 열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항생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면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장티푸스라고 이제 장제일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막 방정 나고 열이 막 고열 끓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외국 나갔다 오시면 생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경우 어쨌든 여기 장열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있는데 얘는 보고하셔야 되는 그런 병이고 요거는 병원에서 확진이 되면 이제 검사가 음성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격리 대상이 되는 병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니까 되게 작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파를 엄청 잘 시킨다. 그래서 구토하고 이런 것들이 묻은 손잡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고 전파될 수 있고 전파되는 그런 마리수도 되게 적게 전파될 수 있고 교차 감염이 되게 잘 된다. 근데 예방하는 방법은 이게 다 똑같아요. 85도 이상 끓이는 건데요. 뭐 이렇게 85도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어쨌든 뭐 물방울 막 올라가서 이어지면 한 90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 돼야지 없어지고 이게 이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자주 왔으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이런 데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직원 중에 누가 노로바이러스가 장염이 생겨가지고 배제되셨으면 증상이 다 좋아지고 나서도 2, 3일간 조리해서 배제하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손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구토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게 와서 구토하거나 이런 것들을 치우실 때 이제 잘 치우시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손잡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럴 때 있어서 이제 이 구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락스죠, 락스. 힘들더라도 락스하고 그다음에 장갑 이런 거 좀 잘 착용하시고 치우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장염 비브리오나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둘 다 비브리오의 어떤 종류, 비브리오 어떤 종류에 생기는데 다 뜨거워요. 따뜻해야 돼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서만 자라니까 남부지방에서만 자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뭐 그런 거죠. 맨날 전남에서 생겼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따뜻한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그런 게 있으면서 갑자기 구토하고 피부에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기고 환자가 돌아가시는 아니면 다리를 자르거나 팔을 자르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간질환자, 심한 당뇨, 신장질환자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술, 알코올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은 요런 시기에 이제 8월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회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서 드시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 아파하시고 열나고 혹시 빨간 반장암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을 모시지 않으면 이런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팔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좀 알코올 환자분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기본적으로는 5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40대 이상은 이제 항체 검사를 하고 이제 주사를 맞을지 결정하죠. 왜냐하면 A형 간염이 예방이 가능한 병이고 음식을 통해서 걸리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걸리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걸리는 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참 조계전 있었잖아요. 조계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이제 잘 이제 조리가 돼 이렇게 이제 입에서 대변으로 나가는 그런 거기를 통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먹고 똥 누고 이런 곳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생길 수 있고 그럼 얼은 건 괜찮냐? 얼은 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 라즈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걸릴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 뭐죠? 저런 뷔페 식당 그런 데서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방 접종이 가능하고요. 예방 접종이 가능한데 어린애들은 지금 다 예방 간염 예방 접종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부터 40대, 50대 요 사이의 분들이 좀 항체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체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으신 항체 검사를 이제 요 사이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주사를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제 80대를 넘기신 분들, 50대 이런 분들은 뭐 대개 항체가 있으시니까 항체 검사 먼저 해보시면 되고 한 번 항체가 있으면 다시 안 걸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걸릴 수 있고 외국 나가거나 이럴 때 걸릴 수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여행 뭐 이런 거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요 이제 이 위생관리는 아마 이제 우리 이제 뒤에 선생님께서 좀 더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3분의 이상 채우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격을 잘 갖고 그리고 발 밑에다 두면은 이제 물기 같은 거 묻고 그러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띄어서 둬야 되고요. 이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선출하셔야 되고 그죠? 뭐 음식 그리고 좀 뭐 하루 이틀 괜찮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냉장, 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잘 유지가 이제 필요하시고 잘 청소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었고요. 호흡기 감염은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호흡기 에티켓들을 잘 지키는 것들. 이제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어떤 이제 선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현재는 사실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보게 하고 만약에 의심이나 그러면 검사를 시키시든지 또는 이제 조금 이제 가능한 전파 가능한 기간 동안 조금 이제 따로 관리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독감과 감기가 다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생기는 거고 감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이미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독한 코로나가 이제 이번에 생긴 것들이 뭐 메르스니, 사스니 뭐 이런 것들이고 이번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번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의 우리 코비드 19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코로나가 지금 생겨서 지금 3년 8개월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감은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심하게 통증을 느끼면서 전신 증상이 심한 거예요. 두통 심하고 열 심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 예, 내가 별로 일한 거 없는데 나는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지? 뭐 이게 이제 독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침, 콧물, 가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콧물, 기침 이런 건 별로 없고
목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이게 톤실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이 그러니까 뭐죠? 저기 톤실라이티스, 이 편도가 하얗게 염증 생겨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감염이 아니어도 생길 수가 있고 세균 감염인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안 들여다보고 그냥 보면 이제 계속 고생하는 거죠. 근데 목이 빨간 동안은 계속 열이 나실 수 있어요. 감기는 열이 그만큼 덜 나죠. 이제 약간 좀 그런 이제 하지만 여러 가지 기침, 콧물, 가래 이런 상기도 증상들은 다 있어요. 예. 근데 우선 콧물 같은 게 있다면 대개는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이 코로나하고 인후두염하고 감기하고 독감하고 선신하고 알레르기 이거 뭐 의사들이 구분할 일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감기 이런 거 이제 전파하는 능력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증상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좀 씌울 수 있으면 씌우고 주의하고 손위생을 잘하고 기침 혜택을 지킨다. 이게 중요한데 감기는 그나마 이제 조금 덜한데 이 독감이나 코로나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적어도 한 명이 두세 명 이상은 전파시킬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좀 더 이게 이제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숨바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독감도 심하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초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되게 이제 코로나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호흡 곤란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날짜가 지나면 한 3, 4일 지나고 한 일주일까지 지나고 이럴 때 숨 차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격리는 안 해도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뭐 산소 포화도 재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만약에 그런 호소하신 분들은 재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니까 치료 방법이 지금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나 지금 다 있죠. 약이 있고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들은 되게 이제 이제 약제 치료의 대상자들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어라고 해서 라게브리오나 이런 것들의 치료 대상자가 되고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타미프루라는 약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주사약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시니까 이런 환자들은 우선 진료를 보게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